제3장 경찰법의 법원과 경찰 조직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법치행정의 원칙, 오토마이어. 법치행정은 법률의 법규 창조력, 그리고 법률 우위의 원칙, 이것이 제약규범이 되고, 법률 유보의 원칙은 근거규범이 됩니다. 자,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이라는 것은 원래 의회만이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은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렇다면 법규라는 것은 무엇이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규라는 것이죠. 그것이 법규성을 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법률 우위의 원칙과 법률 유보의 원칙,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행정은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법률 우위의 원칙이죠. 우위, 여기서 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위가 나옵니다. 법률이 제일 상위에 있으니까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내용은 쉬운데 이 법률 유보하고 원칙하고 이렇게 섞어두면은 또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위위로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소극적 측면입니다. 어떤 것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소극적 측면입니다. 자, 여기서 법률이라는 것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이런 거죠. 단순하게 그 성문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원칙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모든 행정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법률이 다른 국가 작용보다 우위의 개념이 있다. 법률 우위니까 행정이나 사법보다 법률이 더 위에 있다는 개념이다. 자, 이것과 대비되는 것이 법률 유보의 원칙은 근거규범입니다. 법률이 법률이 보호 위에 있다는 것이죠. 보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건물을 지을 때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보죠. 그래서 뭐 지붕도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여 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측면이 되겠죠. 경찰은 근거 규정이 없으면 자기 판단에 따라 도청적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행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권력적 활동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순수한 서비스 활동은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도 뭐 서비스로 한 개 더 달라 그러면은 그것은 원래 안 줘도 되는 건데 주는 거잖아요. 그러한 서비스 활동은 반드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거가 없어도 서비스 활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침해 활동은, 권력적 활동은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법률 유보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좀 있는데, 다수설하고 판례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은, 침해가 어떤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라면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중요사항 유보설이 되겠습니다. 자, 법의 세 가지 측면을 보면은 조직규범, 그리고 제약규범, 근거규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머리만 따면은 조재근이 되겠죠. 조재근. 무슨 사람 이름 같죠? 조재근. 자, 경찰 활동은 조직법, 우리 경찰법이죠. 그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되는데, 조직법 상에 직무 외의 행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조직법 상에 나와 있지 않은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은 직무 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그 효과는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 그것이 조직규범이 되겠습니다. 제약규범은 경찰활동은 법률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아까 나왔죠. 제약규범, 법률 우위의 원칙. 근거규범은 아까 법률 유보의 원칙이었죠. 경찰기관은 수권조항, 작용법이 있어야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그래서 작용법인 경집법과 관련되는 것이죠. 근거규범이. 그리고 경찰법과 관련되는 것, 조직법과 관련되는 것이 조직규범이 되겠습니다. 자, 경찰법의 법원. 경찰법의 이제 법원이라는 것은 법의 근거를 말하는 것이죠. 법의 원천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이 있는 겁니다. 자, 경찰법에 성문법원이 있고 아래 보면 이제 불문법원이 있죠. 그러니까 불문법원도 우리 경찰법의 법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문법을 보면은 헌법 당연하죠. 법률 당연하죠. 조약 및 국제법규도 당연합니다. 이것은 이제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있죠. 그런 것들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별도의 국내법 제정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승인된 그러한 국제법규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법규 명령을 보면은 국회의 의결 없이 행정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규입니다. 그것을 법규 명령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인데 명령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법규라는 것은 아까 설명했듯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자, 국회의 의결 없이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규다. 법규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분된다. 일반 추상적 규정이고 국민과 행정청을 동시에 구속을 하죠.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양명적 구속력이 있고 이것은 재판 규범이 됩니다. 자, 종료에는 위임 명령이 있고 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명령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임 명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법률을 보충하는 것이죠. 이것은 집행명령보다 조금 더 레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해서 새로운 법규 사항을 규정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집행명령은 단순하게 이제 법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일일이 그것을 어떻게 그 규정을 하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해 주기도 어렵겠죠. 따라서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도 우리가 알아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법규 사항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마찬가지로 국민과 행정청을 동시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도 하는 것이죠. 재판 규범이 되고 보통은 이제 그 법률 말미에 가면은 그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다 규정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이 없다면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다만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와 관계되는 그러한 법령이라면 그것은 공포 후에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공포 후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자, 20은 우리가 숫자법으로 2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은 숫자법으로 10이 되는 것이죠. 화토에서 장은 장땡이죠. 그래서 이제 2장이 공포하면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면 무슨 일이 있으면 다 2장이 그 마을 스피커로 다 공포를 해주죠. 시골에서는 이 장이 공포하면은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장이 스피커를 말 안 해주면은 효력 발생 안 됩니다. 거기서 연상을 해서 이 장이 공포해야 한다. 20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되는 것은 30일. 이것도 연달아서 연쇄적으로 연상할 수 있겠죠. 자, 법규 명령의 한계는 법률에 의해서 그 일반적 포괄적으로 이행을 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야지 그걸 왕창 행정기관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회에서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안을 행정기관에 이렇게 위임할 수도 없고 전면적 재임도 안 된다는 것이죠. 전면적 재임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대통령령이 이렇게 위임을 받았는데 그걸 또 그대로 시행규칙에다가 위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전면적으로 토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어느 정도 정하고 범위를 좁힌 다음에 그 좁힌 범위 내에서 또 아래로 위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처벌하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위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위임도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법률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위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법률이 형벌의 종류와 상한을 정할 위임이 가능하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이게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법규죠. 이 조리를 항상 바꿔서 시험에 내죠. 또 이렇게 빨리 읽다 보면은 헷갈립니다. 조리인지 조례인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조례는 이제 자치단체 의회가 정하는 자치법규죠. 그러니까 법률이 위임이 있으면은 주민의 권리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의무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벌칙까지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칙은 과태료만 가능한데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규칙은 이제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것이죠. 자, 경찰법의 불문법원. 자, 불문법도 경찰법의 법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종류는 관습, 판례, 조리가 있는 것이죠. 관습이라는 것은 장기간 반복되어서 일반 국민들은 야, 이거 법 아니야? 법으로 정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국민의 확신을 얻은 그런 것을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선례법이라는 것은 행정청의 관행이 오랜 시간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국민들 사이에서 그 법이라고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죠.
훈령으로 행정선례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관행적으로 행정선례법이 정해져 있다면 훈령은 내부 규칙이죠. 내부 규칙으로 그것을 갑자기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행정선례법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이죠. 자, 판례의 법원성에 대해서는 영미법은 원래 그 판례법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뭐 형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판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을 하고 대륙법계에는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소설, 학설은 뭐 인정을 하지만은 판례는 부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상급 법원의 재판에서 그러한 판단을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법원 조직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건에만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대외 기본을 갖는 법규성은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법원성을 갖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률을 만드는 거랑 뭐 다를 바 없죠. 그러니까 법원성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조리. 일반 사회 보편적 원리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고 성문법과 간섭법이 없을 경우에 최후의 보충적 법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보면은 자, 평등의 원칙은 자기 구속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미 결정을 여러 번 반복했다면은 행정청이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구속을 받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평등의 원칙이 되고 행정청이 스스로 구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행정선례가 적법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있었던 선례가 적법해야지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지 위법하다면은 위법한 선례가 계속된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구속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비례의 원칙. 이 비례의 원칙 상당히 중요하죠. 적필상,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이 적필사항이 모두 충족이 돼야 됩니다. 우리 그 실정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죠. 헌법뿐만 아니라 경직법에 있는데 앞서 설명했듯이 경직 비명으로 암기할 수 있습니다. 경직법에는 비례의 원칙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자, 경직 일어나면 하고 비명을 지르죠. 바로 연상할 수 있습니다. 자, 경직법에는 비례 원칙이 규정되어 있고 행정절차법에는 그 외에 뭐 신의성실, 신뢰보호원칙, 과잉금지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뢰보호원칙이라는 것은 행정책의 해석과 관행은 제3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관행에 의해서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신뢰보호 위반은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인데 예외적으로 무효 사유도 가능하죠. 자, 우리와 관계되는 것으로 운전면허 취소 사유인데 실수한 거죠. 운전면허 정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잘못했어 하고 다시 취소를 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정지를 했기 때문에 이미 상대방 그걸 믿어버린 것이죠. 믿은 그러한 신뢰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훈령은 이제 상급 관청이 하급 간청에게 혹은 뭐 보조기관에게 이렇게 명하는 것이죠. 자,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 시험에서 많이 나왔죠. 이것은 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암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급 간청이 발해야 되는 것이죠. 하급 간청 권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되고, 하급 간청의 직무상 독립의 범위에 속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상하 독립 아닌 것,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고, 실질적으로 내용의 실현 가능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적법하고 타당해야 되고, 공의에 반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실명, 적타공.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적에 실명을 시킬 정도로 타격을 해야 되죠. 그것이 실질적인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공격하려면은 실명 적타공 해야 된다.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훈령이 경합될 때는 주관 상급 관청과 비주관 상급 관청. 그러니까 뭐 주관은 우리 경찰청이 되겠죠. 비주관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청, 자치단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것이 서로 어긋난다면은 당연히 경찰청인 주관 상급 관청을 따라야겠죠. 근데 주관인데 경찰청에서 내려온 지시와 서울청에서 내려온 지시가 다르다면은 경찰청을 따라야 되나요? 서울청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직권 상급 관청만 잘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불명확하면 주관 정의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자, 심사권도 이것도 좀 중요하죠.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는 하급 관청은 형식적 요건을 심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결제 라인이 빠졌다거나 뭐
그러니까 결제 라인도 중요한 결제 라인에 빠졌다거나 혹은 뭐 청장이 이렇게 서명 안 한 건데 뭐 내려왔다든지 혹은 뭐 그렇게 형식적인 요건을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급 간청은. 그렇게 이제 형식적인 요건이 불비하면은 복종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요건은 다 갖춰져 있어요. 내용 자체가 이것은 이게 뭐 하급 간청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요건에 대해서 심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명령이 내려오면 그 소리 해야 됩니다. 하급 간청은. 다만 어필을 할 수 있겠죠.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복종을 해야 됩니다. 다만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럴 때는 복종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형식적인 요건은 하급 간청이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위반했을 때 대외적으로 이건 내부적인 그러한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위반을 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다르게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이죠. 그것이 유효한 것입니다. 내부 규칙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징계 사유는 되겠죠. 자,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을 보겠습니다. 자, 법규 명령이라는 것은 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이죠. 행정규칙은 우리 내부적으로 뭐 훈령, 지시, 예규, 일일 명령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대외적으로도 구속이 가능하지만은 행정규칙은 내부적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외부적으로는 안 되고 이것은 당연히 요식 행위가 돼야 되고 문서로 돼야 됩니다. 구두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불요식 행위입니다. 문서로도 가능하고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뭐 경찰청장 그 일일 업무 회의 시 지시사항 이래가지고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죠. 구두로 말해도 지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거는 법규 명령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행정규칙은 우리가 알아서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근거가 없어도 됩니다. 공포는 필요하겠지만은 외부에 알려야 되니까 행정규칙은 필요 없겠죠. 법규성이 당연히 있겠죠.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법규성이 있습니다. 행정규칙은 내부적이기 때문에 없겠죠. 재판규범이 되지만 재판규범이 안 됩니다. 위반하면 위법이 되지만 위법은 아니죠. 징계 사유는 됩니다. 자, 법률의 우위 원칙과 유보 원칙이 다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법률 우위 원칙, 그러니까 위가 나오시니까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우리 경찰에서 훈령을 만들었는데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 유보 우위 원칙에는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은 법률 유보 원칙,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법률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조금 틀릴 수 있겠죠. 자, 내용하고 형식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그 형식, 그러니까 법규 명령인데 형식은 법규 명령인데 그 내용은 행정기관 내부를 규율하는 행정규칙적인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그 법규 명령이 대통령령이라면 그것은 법규 명령으로 보지만은 불령이라면은 뭐 행정불령, 행안불령이라면은 행정규칙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은 좀 레벨이 높죠. 이런 경우는 이제 여전히 법규 명령으로 보지만은 그 내용이 행정규칙에 해당한다면은 행안불령 같은 이런 불령은 행정규칙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반대인 경우에 행정규칙 형식인데 그 내용은 법규 명령인 경우. 그러니까 상위법령에서 어떤 위험에 따라서 행정규칙이 무엇인가를 정했는데 그것이 위에 그 상위법령하고 연결되어서 상위법령을 보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법규성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자, 행정규칙에 자기 구속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외부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규칙에 따라서 우리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어떤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 구속의 법리가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외부적인 효력이 없지만은 그 규칙은 없지만은 자기 구속의 법리라는 이 원칙에 따라서 외부적인 효과가 생겨버리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판례가 해석하기를 행정규칙이라는 그 자체에서 법규성이 생겨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다만 우리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자기 구속의 법리가 작용을 해서 여기에 구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외부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지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 그래서 행정규칙 자체가 어떤 법규성을 띠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자, 훈령과 직무명령을 보겠습니다. 훈령은 이제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이 하는 것이죠. 직무명령은 그야말로 명령이죠. 명령이니까 이제 그 상관이 사람이 하는 것이죠. 상관이 부하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청에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 기관의 의사를 구속하고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구속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그 사람에 대해서 명령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전보 발령이 나고 다른 사람이 왔다면은 다른 사람이 그 새로운 다른 사람에게는 예전에 내렸던 직무명령이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구속하지 않는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구성이 변경되더라도 영향이 없고 이 경우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죠. 범위는 직무사항이 하나지만은 훈령은 직무명령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무사항에 대해서도 하죠. 뭐 음주운전 하지 마라부터 해서 코로나 이렇게 창구를 하고 있으니까 노래방에 가지 마라. 코인 노래방에 가지 마라.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요즘 노래를 못 불러가지고. 자, 직무와 간접되는, 직무와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생활도 규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직무와 관련이 아예 없는 것은 그러한 사생활은 규율할 수 없죠. 부하의 권한 행사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규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뭐 사생활이면 당연하겠지만은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생활까지도 규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양자관계는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어떤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직무명령은 항상 그 부하에게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훈령의 성격을 갖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큰 것은 작은 것을 포함할 수 있지만은 작은 것은 큰 것을 포함할 수 없겠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법적 근거는 둘 다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